스타일을 찾는 방법, 스타일을 빨리 찾지 못했을 때에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지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그림풍이 좀 명확하게 있는 게 실제로 작가 활동을 한다던가 일러스트레이터 활동을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긴 하거든요. 꾸준히 그리는 데 있어서 명확한 이유가 있으면 더 좋겠죠. 그러니까 단순히 예를 들자면 나는 이게 그냥 좋아, 이게 이뻐서 좋아, 또는 이게 재밌어서 좋아, 이런 이유들도 굉장히 좋긴 하지만 사실 그거보다 더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이유가 있어야 오래 작업을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림풍을 조금 빨리 찾되 내가 찾은 그림풍을 좀 더 본질적으로 그리기 위한 어떤 그런 이유들을 또 고민을 해주시는 것도 되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, 일단 일반적으로 봤을 땐 저도 그렇고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을 때 학생분들을 접했을 때도 그렇고, 그리고 주변에 이제 일러스트레이터들 작가분들을 봤을 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그림 스타일을 빨리 찾지 못하는 것 같아요. 찾고 싶어는 하지만 어떻게 그려야 될지,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될지 좀 많이 어려워 하시는 것 같은데, 일단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앞에 가장 처음에 말씀드린 내용처럼 일단 재밌어야 돼요. 그림을 그릴 때 내가 재밌어야 되고 흥미가 있어야 되는 방향을 찾아주시는 게 제일 좋긴 하겠죠. 그게 가장 이제 기본적인 방향이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향인데, 다른 사람과의 어떤 차별화를 두기 위한 그림풍, 자신만의 스타일을 연구를 하고 싶으실 때는 제일 중요한 거는 다른 아티스트들의 그림들을 많이 관찰을 하시는 게 좋아요. 근데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예를 들어 그림을 그린다고 해서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의 작품을 꼭 관찰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사진, 영화, 그리고 디자인도 많이 있겠죠. 공공 디자인, 건축 디자인, 편집 디자인, 그리고 자연물 등등 뭔가 영감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은 굉장히 많이 봐주셔야 돼요. 영상들도 꼭 영화뿐만이 아니라 예술적인 영상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.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그 과정에 이제 일러스트 또는 회화, 만화, 판화 이런 다양한 그림들을 또 같이 봐주시면 좋겠지만,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좋아하는 이미지들을 스크랩을 꼭 해두셔야 됩니다. 이미지 스크랩을 꼭 해두셔야 되는데, 저 같은 경우도 꼭 그렇게 해서요. 이미지 스크랩을 하고 그 그림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, 그러니까 내가 A라는 그림을, 하나의 어떤 그림을 봤을 때 이 그림이 물론 다 좋기도 하겠지만은 그 안에서도 더 좋은 부분이 항상 있거든요.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체크를 해주시는 거예요. 그런 것들이 계속 교집합이 생기다 보면은 각각의 다 다른 이미지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 실제로 그리는 어떤 표현의 적용을 조금씩 함으로써 나만의 그림 스타일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. 어떤 분들은 자기는 이제 다른 사람의 그림을 안 본다 라고 말씀하시는데, 사실 지금 세상에서는 이미 나올 게 다 나온 세상이에요. 비주얼적으로도 개념적으로도 철학적으로도 이미 거진 많은 것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새로운 거에 대한 집착, 그러니까 순전한 새로운 거에 대한 집착을 하는 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. 제 생각에는 기존에 나와 있는 거에 대한 재해석, 그리고 기존에 나와 있는 것들을 교집합을 해서 거기서 또 만들어진 새로운 거, 원래 모방은 창작의 어머니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내가 좋아하는 이미지들,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이미지들을 스크랩을 잘 해놓으시고 그 안에서의 어떤 교집합을 잘 찾아주시면은 거기 안에서 또 답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. 두 번째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그림의 방향성, 느낌, 그림풍 스타일을 잡고 나서 그리다 보면은 처음에는 이 방향이 굉장히 내가 생각한 게 맞다라고 확신이 들고 그려 나가기 시작은 했지만, 그리다 보면 생각한 거랑 좀 다르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다시 다른 방향을 모색하기도 하고, 그렇게 좀 여러 번의 시도가 있었거든요. 그냥 단순히 한 번에 딱 이렇게 뭔가 정해진 게 아니라 이것도 좋고 이런 방향성도 좋고 라인 드로잉으로 해보고도 싶었고 페인팅으로도 해보고 싶었고
콜라주로도 해보고 싶었고, 그래서 다양한 방향성을 굉장히 좀 시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그렇게 또 시도를 해보면서 실제로 경험을 통해서 이게 나한테 잘 맞는지, 내가 생각했던 의도처럼 표현이 되는지를 하나씩 다양하게 시도를 좀 해봄으로써 정말 나한테 잘 맞는 표현이 뭔가를 찾아 나가게 되는 거죠. 근데 사실 우리가 단기간에 뭔가 나 자신의 어떤 스타일을 구축을 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한계들이 있긴 한데,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뭘 좋아하는 사람인지, 내의 성향이 어떤 사람인지를 사실 먼저 파악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느꼈던 것 같거든요, 저는 개인적으로. 근데 그게 쉽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, 일단 우리가 사는 사회 자체가 어릴 때부터 학교에 입학하면서 이제 졸업하고 대학교 생활을 할 때까지, 그리고 대학교를 나와서 사회생활을 하더라도 경쟁을 하는 이런 시스템 안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, 그 과정 속에 내가 뭘 좋아하는지, 내가 어떤 걸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인지를 찾아나가는 게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. 단순히 공부를 잘 해서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회사를 가야 되는 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른들한테 배워왔던 어떤 세뇌되어 있는 생각들이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맹목적으로 공부를 잘 해야 되는 거고, 맹목적으로 학교에서 1등을, 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좋은 대학을 가고 돈을 벌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들로 살다 보니까 본질적으로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 사람이고 어떤 거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고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깊이감 있게 접근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, 대부분의 사람들이. 근데 이 그림 스타일이라는 것도 좀 고민을 하다 보면은 중요한 게 뭐냐면, 내가 정말 뭘 좋아하는 사람인지,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,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인지, 이게 어느 정도 정립이 돼야 나만의 어떤 그림의 방향성이나 이런 걸 찾는 데 또 도움이 되는. 그래서 제 생각엔 제일 중요한 거는 앞에 설명드렸던 그런 어떤 다양한 자료들이라든지 공부도 당연히 필요하긴 하지만, 거기에 같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, 본질적으로 내가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좀 명확한 인지를 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사실 좀 쉽게 찾기에는 좀 분명히 어려운 영역이긴 한 것 같아요. 물론 젊은 나이에 빨리 찾게 되면 훨씬 더 빠르고 더 좋은 위치에 올라갈 수 있는 거는 맞는 것 같긴 하지만, 그게 쉬운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, 많은 분들이 아마 그림 스타일을 빨리 못 찾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고민을 하실 수 있는데,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일 중요한 건, 좋은 건 뭐냐면, 그러니까 그림의 어떤 스타일이나 방향성을 빨리 찾는다고 해서 항상 좋은 건 아니거든요. 그게 막 항상 좋은 결과를 낳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중에 굉장히 또 많은 경험을 하고,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또 생각이라든지 여러 가지 삶의 어떤 가치관이 또 바뀔 수 있기 때문에, 좀 나이를 먹으면서 좀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이 삶에 대해 관철을 하고,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도 사실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천천히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고, 그러면 그런 어떤 방향성을 찾아가는 과정 중에 그럼 나는 뭘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실 수 있는데, 물론 조급해 하실 수 있어요. 여러 가지로 그림으로 뭔가를 꼭 해내고 싶다, 뭔가 이루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런 과정들 자체가 굉장히 좀 답답하고 마음이 좀 뭔가 쫓기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데, 그럴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 기본적인 거에 좀 더 접근을 많이 했죠. 그래서 형태에 대한 정확도를 잡는 방법, 묘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충분히 잘 해낼 수 있는 과정들, 그리고 색감에 대한 이해, 뭐 아니면 인체 공부,
해부학적인 공부. 그래서 미술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배워야 되는 것들, 그리고 배워두면 더 좋을 것들을 조금씩 공부를 했었죠.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쌓이다 보니까 이제 수업이라든지 다른 사람을 기본적인 거는 어느 정도 가르칠 수 있는 영역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 같고, 또 그런 것들이 좀 탄탄해지게 되면은 방향에 대해서 선택하기가 좀 더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유가 있는 거죠. 뭐 단순히 예를 들자면 사람 얼굴을 그리는데 이 사람 얼굴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해부학적인 구조, 골격이라든지 근육, 지방이라든지 또 피부의 어떤 변화,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계신 분이랑 거기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없이 그냥 그리는 분이랑 실제로 그림을 그려 나가는 과정에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차이가 좀 많이 나거든요.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근육에 의해서 표현이 되는 구간인데 이거를 굳이 표현을 안 해도 되겠다라는 판단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거죠. 근데 그걸 모르고 그림을 그린 경우에는 막연히 이게 없으면 이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고 선택을 해서 그림을 그려 나갈 수 있는데, 그 과정에 어떤 그런 구체적이고 기본적인 것들을 알고 있으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대상을 표현하고 그려 나가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림 스타일이라든지 내가 어떤 방향성으로 그림을 그려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이 되신다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셔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이게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뭐 크게 큰일 나는 건 아니거든요. 그래서 제일 본질적으로 중요한 건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서 굉장히 좀 즐겁고 행복하게 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을 좀 잃지 않는 게 가장 첫 번째인 것 같고, 두 번째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겠다 생각이 드시면은 일단 제가 말씀드린 그런 기본적인 것들에 한번 집중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그림 스타일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분들을 위해서, 그리고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그런 이야기를 바탕으로 설명을 한번 드려보았습니다.